가장 저렴한 모델이 1억 6천. 어디를 가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는 차. 이 차를 타고 오늘 험로를 가려는데 진짜로 험한 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프로드도 들어가요. 험난한 시승기 시작합니다. 구독 누르고 함께 보시죠. 오늘 이곳은 한국 도요타 자동차가 강원도 인제에 마련한 렉서스 LX 익스피리언스 존입니다. 사실 강원도 인제군에 아르고파크라고 하는 수륙 양용차를 타는 곳인데 여기에 덤프트럭 50대 이상의 흙을 가져와서 오프로드 코스를 만들었어요. 게다가 오늘은 엄청난 눈이 몰아칩니다. 아마 다른 시승기에서는 이런 눈보라가 안 나올 거예요. 저희가 온 날만 눈이 왔고요. 게다가 저희는 치프 엔지니어와 조금 다른 경로로 시승을 나갔는데 엄청난 눈이 왔습니다. 일단 간략한 차 소개 먼저 드리고요. 치프 엔지니어와 함께 주행하면서 들었던 얘기도 전해드릴게요. 아마 두바이 사막 투어 같은 거 가보신 분들은 토요타의 랜드크루저라는 차를 탔을 겁니다. 열의 9은 이 차를 타거든요. 사막에서도 혹은 열대우림이나 암벽에서도 가장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고장이 없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차를 럭셔리하게 재해석한 차가 있습니다. 렉서스 LX 700H죠. 3.5L V6 터보 엔진에 하이브리드를 결합한 겁니다. 총 464마력의 출력인데 별반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 차에는 다른 대단한 게 많으니까 이제부터 기대해주세요. 넓은 공간에 마치 자동차의 놀이동산처럼 오프로드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등판 한번 해보고요. 눈이 많이 와도 이런 건 거뜬하죠. 참고로 타이어는 모두 순정 올터레인입니다. 그 다음엔 이렇게 한쪽 바퀴가 뜨는 상황을 만들었죠. 이게 디퍼런셜 락, 그러니까 양쪽 바퀴를 똑같이 돌게 딱 붙여버리는 이런 기능이 없으면 차가 힘을 바퀴로 전달하지 못해서 통과할 수 없거나 아주 힘들게 가야 됩니다. 근데 락을 딱 거니까 좌우 바퀴가 똑같이 돌면서 쉽게 통과해버립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물도 받아놨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 깊이 700mm의 물도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니까 엔진이 언제든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물속에서 엔진이 멈추면 물이 역류하면서 엔진이 꺼지는데 이 차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물속에서 엔진이 멈춰도 압력이 유지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만에 하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촉매 같은 거를 모두 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장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코스 이런 건 쉽네요. 그냥 실내에선 평범하게 지나갑니다. 차 안에서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대신 이 모니터를 보면 밖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돌과 진흙과 물이 있는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여주죠. 그래서 언덕을 오를 때나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회전할 때 모니터를 보면 쉽게 험로를 통과할 수 있어요. 통나무로 길을 험하게 만들어도 그냥 통과하죠. 근데 이걸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크롤링 모드를 사용해서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갑니다. 돌을 하나 넘어갈 때마다 숨을 참았다가 침을 꿀꺽 삼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가감속 모두 스스로 차가 해버립니다. 버튼으로 이걸 속도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쯤이면 오프로드에서 사람이 거의 할 일이 없는 거죠. 요즘 오프로드 차에서 내리막 속도 조절 같은 거는 아주 기초적인 것에 속합니다. 이런 오프로드를 다닐 수 있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진입각, 이탈각이 좋기 때문입니다. 능동형 차고 조절 시스템으로 4단계의 높이를 조절하는데 이게 오프로드 말고 온로드에서도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자, 이제 LX의 개발을 총괄한 요코 타카미 치프 엔지니어와 함께 시승하면서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사실 시승하면서는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영상을 제대로 담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왜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죠. 랜드로버나 벤츠, BMW를 포함한 많은 브랜드가 오프로드, 온로드를 오가는 차를 위해서 에어서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런 답이 왔어요. 에어서스는 고장나면 차가 주저앉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답이었죠. 의외로 간단한데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 차는 어디를 가더라도 안전하게 복귀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 에어서스가 터져서 차가 주저앉아서 주행이 불가능한 시나리오, 이거는 악몽인 거죠. 그래서 전자제어와 유압을 함께 사용하는 서스펜션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에어 서스펜션 대비 더 비싸고 복잡할 수 있는데 뭐 저렴하게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하는데 이건 뭐 믿어야겠죠. 그래서 차 하부에 보면 각 바퀴별로 연결되는 은색의 통이 보입니다. 각각 서스펜션을 제어하는 유압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온로드에서는 진짜 안정적인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차가 왜 필요할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타카미치프 엔지니어는 단호하게 이런 차를 원하는 소비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 차는 우리나라에서 오버스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험한 길을 갈 것이며 보험회사 긴급 출동이 어디든 다 찾아가고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전 세계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LX를 판매하는 렉서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예를 들어 몽골의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 빠져버린다거나 미국의 황량한 들판에서 서스펜션이 주저앉으면 진짜 난감하겠죠. 그런데 또 하나, 이런 험난한 환경을 감안했다고 해도 운전자를 포함한 승객들은 편하고 럭셔리하게 주행을 마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오프로더 토요타의 랜드크루저나 지프의 랭글러 이런 차들도 있지만 렉서스의 LX700H처럼 고급스럽고도 험로를 잘 통과하는 차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의 수요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왠지 어깨에 매를 얹고 터번을 쓴 누군가가 이 차를 타지 않을까 이런 게 상상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노스코리아에 있는 그 양반도 떠오르기도 하네요. 자, 이번에는 저 혼자 시승을 다시 나가봅니다. 사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치프 엔지니어는 잘 내려드렸고요. 눈이 안 오는 쪽으로 잠깐 가봅니다. 이날 행사하는 시간에 인제에서 춘천 쪽 방향은 눈이 없었는데 속초 쪽 방향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왔습니다. 이게 3월 날씨 맞나 싶어요. 온로드는 짧은 거리에서 주행을 해봤는데 승차감 진짜 좋아요. 바디온 프레임 구조라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는데 지금까지 타본 바디온 프레임 중에 승차감은 제일 좋아요. 최근의 레인지로버처럼 둥둥 떠다니는 그런 거보다는 조금 약한데 이거 못지않게 승차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랜드로버 차들이 프레임 바디를 쓸 때 그때의 승차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이브리드긴 한데 프리우스 같은 방식은 아니에요. 하이브리드가 주행에 도움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모터 단독으로 가속이나 항속 주행을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 주행 시에도 하이브리드의 이질감 이런 거는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시승 행사에서 만나본 렉서스 LX700H 어마어마합니다. 가격은 1억 6천에서 1억 9천 사이인데도 매력이 충분했습니다. 저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감사합니다.